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응용의 예라고 할 수 있는 forced vibration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 시간에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물체 운동이죠. 스프링 상수가 K이고 질량이 M이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찰 계수가 댐핑 계수가 감마인 이런 이제 미디엄에 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 물체를 잡아당겨주고 있다. 이제 그런 케이스나 아니면은 그 RLC 회로 저항 컨덴서 그 다음에 코일이 달려 있는 여기에 내가 웹에서 전압을 가해줬을 때 저항이 R, 인덕턴스가 L,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가 C이고 여기 이제 내가 외력 웹에서 전압을 가해주고 있다. 여기 뭐 내가 흔들어주고 있다. 이런 케이스를 기술하고 있는 이 현상을 기술하는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면 우리가 어떤 걸 얻게 되냐면은 y 두 번 미분 더하기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을 얻죠. 역학 이제 물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물리량이 이제 시간의 함수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x라는 독립변수 대신에 그냥 t라는 독립변수를 쓴 것에 불과하고요. 자, 각각의 예에서 b가 뭐에 해당되냐면은 b가 이제 댐핑 상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는 이제 k 스프링 상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 문제에서는 댐핑이 저항에 해당되는 거고요. B가.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제로는 캐패시턴스에 이제 비례하는 그런 게 되겠죠. 질량은 뭐 여기서 이제 인덕턴스 L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요런 꼴로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역학 교과서나 전자기학 교과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이제 이것을 푸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수학 이론들을 총 망라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건 이제 선형 2개 미분 방정식이네요. 그 다음에 인호모지니어스 소스 텀이 있는. 자, 따라서 이제 이 문제의 답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기 파티큘러 솔루션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는 얘는 파티큘러 솔루션만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전부 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호모지니어스 소스가 없을 때는 이게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션이기 때문에 진폭이 지수 함수적으로 다 줄어들죠. 오버댐프든 언더댐프든 크리티컬 댐핑이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미 앞에 다 구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시간이 충분히 흐른 후에는 어차피 다 파티큘러 솔루션만 살아남을 테니까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만 구할 거예요. 그럼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구하는데 소스가 삼각함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문제를 이제 확장해서 풀자라고 했죠. 어떤 복소수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소스 텀을 이제 지수함수로 바꿔. 자, 여기서 오메가 프라임은 이제 웹에서 흔들어주는 프리퀀시예요. 자, 그 다음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그 함수가 솔루션이 뭐 어떤 비례상수의 exponential i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C를 구하면 되는 거죠. 물론 앞에는 제가 C 자리에다가 구체적인 답까지 다 적어놨지만 뭐 그 답을 거기서 뭐 대입해서 할 필요 없이 직접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됐어요.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 나오는 그 지수함수 위의 개수하고 여기 i 오메가 프라임이 같으냐 다르냐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그 지수는 댐핑 때문에 항상 실수 파트가 생기죠. 따라서 이제 얘가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익스포넌트하고는 같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t가 있다든가 t 제곱 같은 건 이제 그런 케이스는 이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솔루션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미분할 때마다 i 오메가가 나오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프라임 제곱 c, 자, 이것이 이제 f가 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주는 그 개수를 다 구한 거죠. 그렇죠? 오메가 제곱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규칙에 따르면 이 C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정확한 솔루션은 원래 정확한 솔루션은 저 y의 허수 파트를 찾아내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할 건데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 C를 일단 분모를 실수화를 한번 해봅시다. 분모를 실수화하면은 얘는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분모에 있는 복소수, 분모에 어떤 복소수가 있냐면은 이제 오메가 제곱 빼기 자, 요게 있는데 얘를 내가 복소수꼴로 한번 써볼게요. 얘 복소수꼴로 쓰면 어떻게 돼? 이 복소수니까 자, 복소수니까 얘는 뭐 어떤 여기 자, r exponential i 세타인데 제가 그냥 편의상 그 각도를 마이너스 i 파이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허수부 앞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r과 파이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r이라는 건 뭐예요? 자, r이라는 거는 복소수의 절대값이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자,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각도는 뭐냐면은 자, 각도는 코사인 파이는 r분의 이게 되고 그리고 사인 파이는 r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도를 구한 거예요. 자, r과 각도를 다 이제 구했어요. 이걸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은 이제 y 대문자 y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은 자, r분의 f exponential i 오메가 t 빼기 파이 요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실제 구하고 싶은 실제 솔루션은 적어서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는 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간의 이제 연산을
과정을 거쳐서 이걸 이제 구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솔루션이 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앰플리튜드가 이만큼이 주어진다. 이제 진폭이 이렇게 되더라. 진폭은 내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힘의 크기에 의존하고요. 힘을 더 많이 가하면 2배 더 가하면 2배 더 진폭이 커지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프리퀀시에도 의존하네요. 그렇죠? 분모에 보면 오메가 프라임, 뭐 B 이런 거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진폭이 뭔가 상당히 난해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 프라임 빠졌네요. 자, 내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흔들어주고 있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흔들어주는데 그 주기가 바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주는 주기는 오메가 프라임 분의 2파이잖아요. 자, 저렇게 흔들어주면 얘가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것도 주기가 똑같네요. 왜냐하면 여기 오메가 프라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 혹은 같은 프리퀀시로 흔들리고 있네. 얘가 2초에 한 번 흔들어주면 나도 2초에 한 번 흔들린다. 이제 그게 되겠습니다. 프리퀀시. 근데 그것 이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기는 흔들어주는 주기와 똑같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는 사인 오메가 프라임 t로 흔들어주고 있는데 얘는 그 반응은 프리퀀시는 똑같은데 위상 차이가 생기네요. 위상차. 삼각함수 속에 들어가는 게 각도인데 각도의 차이를 이제 위상차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위상차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오메가 프라임 t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위상이 더 느리게 흘러가죠. 위상차. 그러니까 외부에서 흔들어주면 거기에 시간차를 가지고 반응을 한다. 그건 특징이네. 이게 마이너스. 이제 그걸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정의를 한 거예요. 파이가 양수가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흔들어주면 진폭이 복잡하게 변한다. 그렇지만 주기는 똑같이 흔들린다. 그렇지만 흔들리는 것을 뒤쫓아간다. 위상 차이가 생겨서. 이제 그걸 이제 후행한다라고 불러요. 뒤쫓아간다. 이 파티클이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그 신호를 뒤쫓아간다. 후행한다. 이제 이런 말로 해요. 자, 이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진폭을 공부해 봅시다. 진폭을 내가 A라고 쓰면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진폭을 내가 이제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프리퀀시의 함수 아니면은 나의 고유 진동수 오메가의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얘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고 내가 오메가를 이제 흔들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메가를 흔들어 주면 그럼 이 진폭을 내가 오메가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메가 진폭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그리면 자 분모를 보면 분모는 오메가에 어떻게 의존하냐면 오메가 제곱 빼기 어쩌고 완전 제곱 이렇게 이제 의존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진폭이 분모가 언제 제일 작아지냐면 오메가 프라임과 같을 때 제일 작아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진폭은 나의 고유 진동수가 오메가 프라임이 고정되어 있을 때 내 고유 진동수가 오메가 프라임이 될 때 가장 이제 진폭이 커지네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진폭이 가장 커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레조넌스라고 불러요.
문제는 공명이라고 불러요. 공명. 자, 아까 이제 오메가 프라임, 오메가가 뭐라고 했죠? 오메가는 이제 역학 문제에서는 얘가 루트 m분의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문제에서는 질량에 해당되는 게 뭐였죠? 질량에 해당되는 게 L, 인덕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프링 상수에 해당되는 게 캐패시턴스였는데 이게 C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오메가 프라임 외부에서 흔들어 주는 건 고정됐는데 오메가가 바뀐다. 그러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그건 좀 우스운 말이네요. 그렇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내가 스프링 상수를 어떻게 바꿔? 그다음에 질량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전기 회로에서는 C 값이나 L 값은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신호가 오고 있는데 내가 전기 회로에 C나 L 값을 쫙 바꿔서 언제 이 진폭이 제일 흐르는 전류의 진폭이 제일 크냐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러면은 이 레저넌스 현상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외부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신호의 오메가 프라임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실험으로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진폭을 이제 측정을 해서 찍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역학 문제에서는 오메가 프라임을 고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역학 문제에서는 대부분 이제 오메가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오메가가 고정되어 있어. 오메가 고정되어 있고 그럼 이제 내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프리퀀시를 변할 때 언제 진폭이 제일 커지는가 그걸 따져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이 진폭 이 포뮬라에 이 분모가 언제 제일 작아지는가 이걸 따져주면 되겠죠. 분모를 쳐다보면 분모는 내가 이제 오메가 프라임이 이번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메가 프라임 제곱을 내가 뭐 변수 z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냥 자 그럼 저 식은 z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오메가 제곱 z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4배의 요거죠. 자, 이게 언제 최소가 되는 그 z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z 빼기 요거의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서 결국 분모가 언제가 최소가 되냐면은 즉 이 z 프라임 제곱이 오메가 제곱 빼기 2b 제곱일 때 진폭이 가장 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오메가 프라임의 함수로 진폭을 그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언제가 되느냐? 이게 오메가 프라임이 오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루트 오메가 제곱 빼기 2b 제곱이 될 때 가장 이제 진폭이 커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이제 레저넌스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이 레저넌스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아주 간단한 미분방 정식으로부터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게 우리가 물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여기 어떤 미지의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지의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는 방법은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요. 자극을 가하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그럼 내가 이런 자극을 주었는데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반응을 보이는 패턴을 가지고 이 미지의 물질의 특성을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가 물리에서 물질의 성질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도체였다 그러면 외부에서 자극을 가한다는 건 뭐냐면 전압을 가하는 거고 그거로부터 전류를 찾아내는 거고 뭐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근데 입자 실험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뭘 두드려 때려가지고 어떤 입자가 방출되는가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고체 물리에서는 내가 고체에다가 엑스레이를 쪼여서 거기서 반사돼서 회절 간섭을 일으키는 엑스레이
회절 무늬를 쳐다본다든가 뭐 이런 이게 항상 자극을 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공명이에요. 근데 주로 자극을 가할 때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하는 이런 자극을 가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반응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반응이 나올 텐데 이 반응의 세기가 언제 가장 커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 이 물질의 고유 진동수가 얼마인지 레조넌스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조넌스가